여러분 이 보시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쿠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 되면. 세상은 또 넓고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젊은 교수가 또 사쿠라로 등장을 했네요. 경력을 보니까 한 50대 말 정도 되는 것 같고 미시간 대학을 나왔네요. 여러분 선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선거는 표본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큰 여러분들 표본수의 사회현상을 선거 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각이 됐는지 조작이 특정 지역의 선거는 지역구 전체의 유권자라는 어머니 집단 모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모집단의 4박 5일 차이를 두고 표본 집단인 사전투표 집단하고 4박 5일 사이를 두고 당일 투표 집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거가 표본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도 여러분들 수십만에 수백만 수천만이 되고 당일 투표도 수십만 수천만 수백만이 되는 거. 그래서 통계학의 대들보와 같은 대수의 법칙은 그냥 법칙입니다.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표본수가 여러분 10만 20만이 되게 되면 차이값이 여러분들 사전과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이 기껏해야 여러분 1%를 잘 넘지 않죠. 그게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중력의 법칙하고 똑같은 겁니다. 위에서 물건 떨어지면 내려가는 거나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같은 겁니다. 얼음이 녹아도 뭐죠? 무게가 얼음일 때나 고체일 때나 액체일 때 똑같은 질량 보존의 법칙, 중력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그냥 불변의 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여러분들 서울대가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당일투표가 모집단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정신이 나간 거죠. 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 어떻게 애들이 이러냐 이야기예요. 미시간 애나바 그래도 학교가 괜찮은 학교입니다. 박원호 교수네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주장인 거죠. 이런 주장을 여러분 선관위에 돈 받고 해주는 겁니다. 정말 한국의 40대 50대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이렇게 쓰레기를 이야기를 뭐 제가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제 여러분들 사랑침략의 정동수 담임 목사가 소개한 정동수 담임 목사님이 인하대학교 공대 교수로서 도저히 통계적으로 2020년 4.15 총선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부정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국힘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 상당히 큰 폭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 크게 패배함으로써 의석수가 바뀐 경우가 52석이다. 52석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박찬대, 황희, 추미애, 이은주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힘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이기면은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 크게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당락이 바뀐 경우가 2024년 4월 10일 총선 52석입니다. 그러면 제야 H님이 22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더불당에서 53명이 가짜인 것 같다 그렇게 추정했지 않습니까? 정동수 목사님이 52명 53명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은 이제 좀 더 정밀 분석을 해봐야겠죠. 추정치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원호라는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미망을 젊은 국책연구소에 일한 여성공학 박사님이 통렬하게 박살을 냅니다. 부정선거 척결 전선에 갑자기 등장한 신델레라 박사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방송은 검색해 보시면 아마 제가 다뤘을 겁니다. 선관위 해명. 선거에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친놈들인 겁니다. 이 선관위 해명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미친놈들이 되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력의 법칙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은 건 정도로 그건 그냥 법칙입니다. 자연계를 관통하는 법칙. 아파트 5층에 이런 돌멩이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온 것과 같은 것이 법칙인 겁니다. 공학 박사의 답변. 20대 21대 20대는 2016년 총선입니다. 21대 22대 총선 데이터는 선관위 해명을 거부한다. 2016년 총선 정상
2021년 총선 비정상, 2022년 총선 비정상, 그렇게 여러분들 선관위 해명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친놈들이라 생각이 드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거에 바실리아 TV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4.15 총선입니다. 2020년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10% 이상입니다. 국힘당 후보는 마이너스 10% 이상입니다. 이게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보궐선거도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다 이런 10% 이상입니다.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 투표를 당일 투표보다 10% 이상 받았다는 겁니다. 박영선하고 아마 오세훈이 붙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는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선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한 표수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해낸 겁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한국은 침략당한 상태인 겁니다.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해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 내란범으로 몰려가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노예처럼 살지 않으려면 유민이 돼서 이런 대한민국을 떠나서 살지 않으려면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209만 표를 2017년 대선부터 집어넣어 가지고 2020년 총선에서 280만 표가 이런 늘어난 겁니다. 부정선거가 계속 강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엄중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아래와 같은 부정선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면 골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로 간다는 겁니다. 재산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기본권도 뺏기고 뭡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제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야기죠. 미국이 해결해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박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힘을 여러분들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국힘당 후보는 부정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국힘당한테는 표를 한 표도 안 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항상 표를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한테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항상 이런 조작한 표는 더불어민주당한테만 주고 그러면 언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안 줍니까? 지역구는 후보 단일화가 되거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신에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무소시한테 표를 대줍니다. 그러나 한 표도 국힘당 후보한테는 표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국힘당 후보는 부정선거 표 안 받았습니까? 국힘당 후보는 한 표도 못 받습니다. 박지원 후보가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목포시에서 출마했고 그때는 이런 민생당 후보로 출마해 가지고 한 표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영남 완주 진도 지역구에서 출마해 가지고 10,000표 이상 정도를 선관위에 이런 조작범들이 더해 주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고 넘어가시면 지역구에서는 국힘당 후보는 한 표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는 조작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을 해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는 7대 3으로 나눠준 겁니다. 조국 혁신당에 70%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에 30% 준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12명 국회의원들 전부 다 가짜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해가 공물이죠. 도둑질한 거는 그걸 나누어 주는 겁니다. 대략 7대 3으로 대부분 했고 일부 지역에서 6대 4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조작하겠다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한 표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한 표도 못 받아요. 한 표도. 도둑질 한 표는 한 표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누가 장악한 겁니까? 한국의 좌익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교육감 선거 전부 다 뭡니까? 좌파 단일 후보한테 주지 않습니까?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종로구 두 표당 한 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35%만큼을 좌파 단일 후보한테 대준 겁니다. 그래서 조전혁 후보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조전혁 후보는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임을 다물지 않습니까? 조전혁 회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지.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대통령 빼고는 전부가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은 전부가 정치를 더하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 앞에 서면 작아지는 당신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바보 천치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전혀 남지 않는 짓을 한 겁니다.
어쩌면 김건희 여사가 원망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전부가 다 해먹고 채 처먹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냥 조용히 있다 나가고 나면 연금 받고 잘 살 건데 그렇게 김건희 여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혼자 죽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파렴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닐 겁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단박에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꾸준히 천천히 확실히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시간 길이를 두고 여러분들 투쟁을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돼야 됩니다. 저도 대통령 여러분들 진퇴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선거방송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진퇴까지는 더 열심히 하지만 대통령 진퇴 관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여러분 전쟁 상태에서 부정선거 세력들이 국가를 침탈한 전쟁 상태 이 전쟁 상태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다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비굴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그 목숨값을 우리가 나누어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이번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못 지키면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중국 속국이 되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 있다 이야기죠. 이번에 화교에 대한 혜택 보셨죠? 무슨 이야기냐? 한족 이주 정책을 실시할 겁니다. 좌익들이. 한족을 대거 한반도에 이주시키는 부정선거의 종착역은 한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하면 남조선 자치국으로 남을 거고 그냥 잘 못하면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족을 한 2천만 명 정도 이민을 받아들이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게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하는 방법까지 표 어떻게 더해주는지 N명당 한 장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2명이 올 때마다 한 표 더해줄 건지 3명이 올 때마다 한 표 더해줄 건지 4명이 올 때마다 한 표 더해줄 건지 이 방법까지 다 찾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야 전문가가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서울 4 사전투표에 3사람이 올 때 한 표 부산 6 5 더하기 1이니까 사전투표장에 5명이 여러분들 투표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한 표씩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광주 10 12골은 9 플러스 1 진짜 투표지 9장당 한 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게 뭔고 하니까 2020년 4월 16일 날 이건영이 보정값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조작값인 겁니다. N명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것을 전체를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가짜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크게 여러분들 뭐라고 못하는 게 가짜표를 다 찾아낸 겁니다. 가짜표를. 가짜표 어떻게 찾아내나 이렇게 공식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가짜표를 만드는 방법까지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는 35%를 집어넣고 서울에는 25%를 집어넣고 2023년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누구에게는 몇 프로 집어넣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박찬대 원내대표 이름 당선시켜주기 위해서는 몇 표나 20%. 20%는 뭐죠? 4장당 한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4명이 올 때마다 진짜 가짜표 박찬대 진짜 이런 가짜표 박찬대 진짜 가짜표 박찬대 이렇게 이름 만든 겁니다. 이걸 다 찾아냈으니까 본인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발각이 됐으니까 포렌식 까면 다 이렇게 나오겠죠. 3장당 1장 집어넣었으면은 진짜가 발행이 됐을 때 20초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을 거고 여기에 060000 그런데 이런 가짜표 발행이 됐을 때는 3초 만에 발행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 이소영 과천 의왕시 국회의원 여기 여러분들 표수 줄치놓은 거 전부 다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윤 대통령처럼 감방에 쳐넣는 거 외에는 딴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뭐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미쳐가지고 뭐죠. 대수의 법칙이 선거에는 적용 안 된다.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모든 250명의 국회의원들 선거 데이터를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이거를 잡아낸 거잖아요. 제야 전문가하고 제야 H님이. 가짜표를 전부 다 이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려서 가짜표를 다 만들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과천 의향시 국회의원의 총 득표수 25,322표 가짜. 이 과천시 자료일 겁니다. 여러분들 발표 득표수는 가짜표 6,447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발각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그 양반이 똥줄이 타겠냐 이야기죠. 전부 다 찾아낸 겁니다. 가짜표를 만드는 방법을. 그래서 가짜표를 만드는 방법을 다 이런 다 찾아낸 겁니다. 이 가짜표를 다. 그래서 53석을 도둑질한 겁니다. 지역구만. 더불어민주당이 53석을 권력을 찬탈한 거죠. 53석을 찬탈했고 2020년 4.15 총선 36석을 찬탈했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권력을 도둑질한 겁니다. 권력을 도둑질하는 것이 21세기 한국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대통령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안 되겠다 이야기죠. 전쟁 침략을 당한 겁니다. 침략을 당해서 좀 대통령이 들고 일어나는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모은 겁니다. 대통령만 죽이면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3명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다 도둑질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노란색 한 거는 2020년도도 부정선거에는 당선되고 2020년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 사이 곽상은이 전현희 박성준이 이정은이 고민정이 안규백이 장경태 오기영 김동아 황희 진성준 이인영 김민석 김병기 남인순 진섬 이해식 서울에서만 17세 도둑질한 겁니다. 강원 허영 송기현 강원도에 2석 도둑질했고 인천 동구갑 허종식 박찬대 정일영 이훈기 이재명 전부 5석 다 도둑질한 겁니다. 대전 동구에 장철민이 박용갑 박범계 박정현 전부가 다 도둑질한 겁니다. 대전에 4석. 경기에 김준혁 이재정 이기현 김영환 이소영 추미애 김용만 이상식 부성찬 이현준 윤종군 안태준 전부 다 여러분들 위조투표에 투입해가 이런 당선과 낙선을 선관위가 다 조작한 경우인 겁니다. 53명인 겁니다. 이 프로그램 돌려가 다 찾아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주권을 다 강탈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